반갑습니다. 용접 설계 및 시공, 용접 지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그를 제거하면 형태는 반듯하고 좋긴 한데요. 요 안에 이렇게 휘려는 성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잔용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잔용력이 있으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막 얘는 막 휘려는 성질이 남아있어요. 자그마한 충격을 받아도 이거 막 찢어버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속을 너무 크게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구속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까 이렇게 지그를 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V1 맞대기 용접이죠. 얘를 이렇게 용접, 이면비도 하고요. 1차, 2차 체온비도 하고 뭐 파이널 표면비도 했다고 해봐요. 이렇게 용접을 쫙 했어요. 용접을 쫙 이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약간 가접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얘가 어차피 휠 거니까 가접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약간 너무 과장되게 그렸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면비도 내고 체온비도 하고 표면비도 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휘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휘려는 성질이 있어서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래 원하던 거잖아요. 이렇게 이 용접 부위죠?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역변형법이라고. 역변형을 주는 거예요. 역변형을 하시면 역변형 하면 되잖아요. 역변형법. 자, 역변형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이게 구속력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거예요. 지그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 다음 용접 지그를 만들 때요. 아래 보기 자세가 가능하도록 회전하면 더 좋습니다. 뭐 그러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런 네모난 상자를 만든다고 한번 볼까요? 이런 네모난 상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재관사께서 이렇게 가접을 해 놓으시겠죠? 이렇게 가접을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가접으로 네모를 딱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변형할 일이 별로 없던 것 같다. 내가 볼 때 변형할 일이 없다. 응? 그러면 그냥 풀로 용접하면 되고요. 이게 변형이 얇아가지고 변형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비석법이라든지 교호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돌아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좀 두꺼워가지고 변형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만약 제가 티그 용접을 한다면 여기서부터까지 아래 보기로 이렇게 앉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자를 저 같으면 의자를 딱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쭉 이렇게 용접하면 되죠. 또 의자 이리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쭉 용접해요. 또 쭉 용접해요. 또 쭉 용접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돌려요. 굴려요. 그래가지고 또 아래 보기로 하면 좋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용접할 때 봤는데 용접 잘하시는 분들이 잔머리를 굉장히 잘 굴려요. 저도 그러긴 했지만 왜냐면은 밤새도록 작업할 때가 많거든요. 최대한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하잖아요. 용접사한테 감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의자 앉아서 하냐 이렇게 따진 사람 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작업 능률만 나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만 하면 되는 거. 결합 먹기만 하면 되는 거지.
누워서 하면 어떻고 옷을 벗고 한다고 상관없어요.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은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옷 벗고 하면 큰일 나죠. 화상 입잖아요. 어쨌든 춤을 추면서 하든 뭘 하든 하여튼 결합 나지 않고 빨리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세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용접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또 이게 다 돈이잖아요. 잔업하면 다 돈이고 야간하면 더 돈이고. 근데 야간 서서 맨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다리가 버텨나겠어요? 그죠? 저는 어떻게 평상시에 그 용접사들 보면 이런 깡통을 갖고 다녀요. 현장에 좀 있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깡통에다가 면 넣고요. 텅스텐 전극봉 이렇게 넣고 노즐 액세서리라고 하죠? 노즐도 이렇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 얼려가지고 좀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가시, 오가피, 녹용 뭐 이런 거 들어있는 눈에 좋은 거. 네, 여기다가 이렇게 약 같은 것도 넣고요. 그다음에 또 용접면도 넣고요. 이렇게 용접면도 넣고 이런 깡통을 갖고 다니는데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뭐다 요새 현장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깡통을 밑에다 놔요. 이렇게 깡통을 놓고 이 올라가서 용접하고 그랬어요. 편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오래 할 거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직했습니다만은 용접이 애인이고 친구고 또 나의 친구고 나의 또 직업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나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뭐다 돼요. 뭐든지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용접이 어쨌든 저에게는 가장 큰 친구였습니다. 용접하는 동안은 뭐 너무 즐겁고 계속 만나고 싶은 애인 같은 물론 우리 집사람이 가장 애인이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집사람이 가장 좋지만 용접이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이것을 친구 같은 용접을 계속 하고 싶으면 자기 몸을 아껴야겠죠? 네. 앉아서 할 수 있으면 앉아서 하면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아래 보기로 하면 편하잖아요. 이 밑에 거 할 때 위보기로 죄송합니다. 위보기로 여기서 여기까지 용접한다 생각해봐요.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용접한다 생각해보세요.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이렇게 굴려가면서 하면 되지. 그래서 아래 보기 자세히 가져가도 회전하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 이렇게 러그를 달던지요. 이렇게 러그를 달아서 굴리면 되잖아요. 무겁다면. 철이니까, 무거우니까. 여기다 이렇게 러그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호이스트 걸어서 굴리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걸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지그를 만들어요. 그걸 포지셔너라고 하죠. 그런 게 현장에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래 보기로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포지셔너, 회전 롤러, 고정구 이런 것도 드는데 포지셔너는 예를 들자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얘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수 있어요. 아래 보기 자세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포지셔너라 하고요. 회전 롤러는 터닝 롤러라고도 저희 팀에서는 터닝 롤러라고도 하고 회전 롤러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압력 용기 같은 거 할 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압력 용기를 하는데요. 압력이 많이 들어가는 용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용접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압이 많이 들어가는 뭐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압이 많이 들어가는 여기 후렌즈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배관이 막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압력 용기 이런 거 만들 때 이거 다 RT 찍거든요. 근데 얘를 용접하려고 보니까 이거 위보기부터 수직 그다음에 아래 보기 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얘를 가접을 하겠죠. 이렇게 가접을 해놓다 쳐요. 가접을 해놨다 쳐요. 그러면 얘를 용접하려고 하니까 아래 보기 다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죠? 터닝 노라라는 게 있어요. 터닝 노라. 뭐냐면은 여기 노라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생긴
로라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옆에서 보면 로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아래 보기에 이렇게 뭐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포인트에서 아래 보기로 계속 용접하면 되잖아요. 얘 돌아가면은. 얘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 아래 보기로 계속 용접하면 되잖아요. 그럼 불량이 거의 안 생기거든요. 아래 보기엔 불량이 잘 안 생겨요. 그럼 좋잖아요. 이런 거를 회전 롤러 또는 터닝 롤러라 부르고요. 고정구 정반, 네모난 이런 정반이 있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딱 고정시켜가지고 제품을 용접할 때 얘를 막 딱딱 고정해가지고 용접하면은 아래 보기로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용접 지그입니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설계 및 시공 다층 용접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자, 다층 용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층 용접 첫 번째 빌드업법이 있어요. 빌드업법이라는 것은 이게 좀 깊이 파져 있는 요거를 용접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 패스 용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은 여기를 이렇게 용접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쭉 용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용접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용접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파이널도 여러 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무슨 그림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는 걸 빌드업법이라고 그래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리는 거. 이걸 빌드업법 또는 덧살 올림법이라 합니다. 다층 용접. 한 번만 용접하는 건 단층 용접이라고 하고요. 여러 번 쌓아서 올리는 걸 다층 용접이라 해요. 자, 그 다음 다층 용접법은 두 번째 캐스케이드법이 있어요. 캐스케이드법은 자, 일단 이렇게 하나를 용접하는 거예요. 쭉 용접을 하죠. 이렇게. 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쭉 용접을 했어요. 이건 아니고요. 자, 용접을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용접하는 거예요. 무슨 그림인지 이해하시죠? 자, 세 번째는 또 이런 식으로 용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을 캐스케이드법이라 합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캐스케이드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 전진 블록법 있어요. 전진 블록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죄송합니다. 용접을 먼저 하나 하고요. 2층 하고요. 3층 하고 4층 하고 이렇게 용접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다가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3층 하고 또 4층 이렇게 용접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블록을 쌓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 이런 거를 전진 블록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다층 용접법이 아닌 것은 1번 빌트업법, 2번 캐스케이드법, 3번 전진 블록법, 4번 교호법. 그럼 답이 뭘까요? 4번 교호법은 단층 용접법이죠? 네, 한 번 하는 거예요. 용접법이지 그거는 다층 용접법이 아니죠. 용접하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용접 설계 및 시공, 용접부 예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을 예열하는데요. 용접 예열은 왜 해야 될까요? 겨울철에 용접을 하면은요. 철판을 만약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부위원 맞대기 용접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겨울철에는 이게 영하 0도씨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1540도에서 녹는다 그랬죠? 아크 온도는 거의 5000도 육박합니다. 그 차가운 거가 뜨거운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배웠죠? 물은 뭐가 돼요? 어떤 결함의 원인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기공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여기 이 부분에 결함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결함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걸 예열을 하면 좋습니다. 이 부분 예열을 하면은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물이 쭉 없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철판에서. 그다음에 급냉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0도씨 이하예요. 0도씨 이하예요. 0도씨 이하. 지금 겨울철인데 얘가 지금 1540도 녹았어요. 밖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0도씨에 급냉하는 게 되잖아요. 급냉하면 어떻게 돼요? 급냉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급냉하면 어떻게 돼요? 경도가 증가하죠? 강도도 증가하긴 하지만 딱 부딪히면 깨지는 취성이라는 성질이 생기죠? 취성이 생깁니다. 취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딱 부딪히면 부러져요.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또 H2O H가 뭐의 원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균열이 생기죠.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급냉하기 때문에 수축, 변형, 감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열을 해야 됩니다. 예열을 해야 돼요. 겨울철에는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할 일은 용접사들은 안 하는데요. 보통 제관사들이 또는 조공들이 와서 아니면 다른 팀에 누구든지 와가지고 불때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스토치로 불을 일으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용접 부위를 미리 예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예열을 하는데 연강 같은 경우는 0도씨 이하 작업 시는 저온 취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0mm에서 100mm 폭 정도로 해서 예열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접할 거면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0mm, 여기서 여기까지 50mm 해서 한 100mm 정도 이렇게 100mm 정도 예열하면 좋다는 거예요. 연강 경우는 예열합니다. 겨울철엔 많이 하죠. 주철은 어떨까요? 주철은 제로 시간에 하셨죠? 제로 시간에 경도 취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잘 깨져요. 용접도 잘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주철 용접하지 마세요. 용접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꼴을 많이 못 봤어요. 이게 용접성이 엄청 어렵습니다. 용접하시려면 하여튼 어려워요. 주철 용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500에서 550도 예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주철에서 550도 예열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500에서 550도 예열한다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50에서 100mm 폭 예열한다는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및 구리는 200에서 400도씨로 예열하면 되고요. 비철금속이죠?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알루미늄하고 구리는 예열 안 하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티그 용접 하실 때 알루미늄 용접 하시려면 교류 용접으로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조금 열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열하진 않더라도 토치로 큐트를 킨 다음에 조금 열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알루미늄 또는 구리, 티타늄, 또 모넬, 인코넬 등등 기타 등등 나인크롬 여러 가지 뭐 이게 다 제가 해본 건데 그런 것들 실제로 용접하시는 용접사분들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꿈을 키우시고 또 뭐 현재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